1958년 다름슈타트 국제현대음악제에 전위음악의 선구자 존 케이지가 처음 참석하였습니다. 1946년부터 해마다 여름 다름슈타트에서 열린 이 행사는 무너진 독일의 음악계를 다시 일으키고 나치에게 억눌린 20세기 현대음악을 되살리려는 취지로 시작하였습니다. 1950년대에 이르자 슈트하우젠과 블레즈, 노노 등 신진 작곡가들이 새로운 흐름을 만들고 이끌어가는 장을 펼쳤습니다. 음악제는 공연과 마스터 클래스, 강연과 워크숍으로 이루어졌고 1958년에는 존 케이지를 초청하여 연주회와 3차례의 강연을 열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두 사람의 한국인 유학생이 그를 지켜보고 있었고 그때의 경험이 그들의 앞날을 결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백남준과 윤희상이었습니다. 당시 백남준은 26 청년이었고 윤희상은 41살의 중년이었지만 두 사람은 1956년 같은 해에 유럽으로 건너와 음악을 공부하고 있었고 다름슈타트에서 처음 만나 서로를 알게 되었습니다. 음악을 향한 열정과 음악으로 남다른 경지에 이루고자 하는 의지는 서로 같았지만 그때 그 자리에 있기까지 그들이 걸어온 길은 같지 않았고 그날 이후 각자가 걸어간 길도 전혀 달랐습니다. 1917년 경남 산청에서 태어나 통영에서 자란 윤희상은 어려서 처음 들은 풍금소리에 마음을 뺏겨 음악가의 꿈을 품었지만 그 꿈을 이루기까지 숱한 난관과 우여곡절을 지나야 했습니다. 1935년 서울에서 태어난 백남준의 아버지 백낙성은 조선 최고의 갑부였고 그가 설립한 친일기업 태창방직 주식회사는 해방 이후 대한민국 최초의 재벌기업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는 무엇이든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 하고 싶은 일은 할 수 있었으며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있었습니다. 윤희상은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몰래 음악을 공부하다 홀로 서울로 올라가 최호영에게 화성학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1935년 어렵게 집안의 허락을 받아 일본으로 건너간 그는 오사카 음악학교에서 작곡과 음악이론, 첼로를 공부했지만 집안 사정으로 1년 만에 귀국했고 1939년 다시 도쿄로 가서 이케노우치 도모치로에게 작곡을 배웠습니다. 1941년 고향으로 돌아온 윤희상은 항일 지하 투쟁을 준비하다 발각되어 잠시 옥고를 치렀습니다. 해방 후 1952년까지는 통영과 부산의 여러 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쳤고 1953년에는 서울로 올라가 경희대, 숙명여대, 덕성여대 등에서 강의를 하며 작곡가로서 활동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백남준은 어린 나이에 그 시절 이 땅에서는 누구도 알지 못했던 쇤베르크의 음악을 음반으로 들을 수 있었고 그때부터 음악에 점점 빠져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수성국민학교를 거쳐 경기중학교를 다녔고 경기중학교 음악교사였던 신재덕에게 피아노를, 작곡가 이건우에게 작곡을 배웠습니다. 1949년에는 홍콩의 로이덴 스쿨로 전학을 했고 6.25 전쟁이 일어나자 일본으로 건너가 동경대학교 문학부에 들어가 음악미학을 전공하며 부전공으로 음악사를 공부했습니다. 윤희상과 백남준 두 사람은 모두 1956년에 유럽으로 건너갔습니다. 프랑스 파리 국립고등음악원에서 작곡과 음악이론을 공부하던 윤희상은 1957년 베를린 음악대학으로 학교를 옮겨 작곡을 전공했고 1959년 졸업하였습니다. 백남준은 뮌헨대학교에 들어가 음악학을 전공하였고 1958년에는 프라이부르크 대학에서 작곡과 음악이론을 공부했습니다. 1958년 다름슈타트 국제현대음악제에서 처음 만난 존 케이지 음악을 윤희상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부인에게 쓴 편지에서 그는 손바닥으로 피아노 뚜껑을 두드리다가 팔꿈치로 건반을 누르고 호각을 부는가 하면 라디오까지 틀어놓는다 하며 못마땅한 내색을 감추지 않았고 존 케이지뿐만 아니라 다른 참가자들도 서로 앞다투어 터무니없는 곡을 쓰는 괴짜라면서 그들을 따라할 수도 없고 그들처럼 하고 싶지도 않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 고민이 깊어진 윤희상이 한참을 모색하여 찾아낸 그만의 길은 서양음악의 악기와 소리로 동양의 정신, 한국의 얼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비유하자면 그것은 마치 캠벨 포도나무에 모루가지를 접붙여 모루포도를 만드는 일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바로 다음 해인 1959년 베를린 음대를 졸업하고 다름슈타트 국제현대음악제에서 7악기를 위한 음악,
등을 발표하여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고 1966년 독일의 도나우싱엔 현대음악제에서 대편성 관현악곡 예악을 초연하면서 세계적인 작곡가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일찍이 존 케이지의 음악 세계를 알고 또 공감을 가지고 있었던 백남주는 다름슈타트에서 직접 존 케이지를 만나 그의 작품을 접하면서 그보다 더 실험적이고 파격적인 시도를 할 수 있는 용기와 동력을 얻었습니다. 1959년 존 케이지에게 보내는 경이라는 공연에서는 도끼로 피아노를 부쉈고 다음 해에 발표한 피아노 포르테르라는 연습곡에서는 객석에서 지켜보던 존 케이지의 넥타이를 가위로 자르는 퍼포먼스를 보여주었습니다. 이후로는 TV 모니터와 로버트에서 인공위성과 인터넷에 이르는 첨단 기술을 넘나들며 전시와 공연, 예술과 과학, 동양과 서양, 작가와 관객의 경계는 물론 시간과 공간의 한계까지 뛰어넘는 시도를 펼쳐 20세기 최고의 예술가이며 사상가로까지 인정받고 있습니다. 1967년 윤희상은 소위 동백림 사건에 연루되어 생사의 갈림길에 서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중앙정보부는 독일에 거주 중인 우리나라 교민과 유학생 194명이 북한의 공작원에게 포섭되어 반국가 행위를 했다는 발표를 했고 윤희상이 포함된 용의자 수십 명을 독일에서 체포하여 국내로 압송하였습니다. 윤희상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졌지만 카라얀과 스트라빈스키를 비롯한 세계의 예술가들이 대거 구명을 위한 탄원서에 서명을 하고 독일 정부가 집요하게 석방을 요구하자 대한민국 정부는 윤희상을 독일로 추방하였습니다. 괴테 메달은 독일 정부가 세계 문화 교류와 예술, 학문 발전에 기여한 인사들에게 수여하는 문화훈장입니다. 수훈자들 가운데 우리나라 사람으로는 윤희상과 백남준, 김민기가 있지만 국적으로 따지면 김민기만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독일로 추방된 윤희상은 독일 정부의 권유로 독일로 귀화하였습니다. 북녘 땅은 수시로 드나들며 인민의 영웅으로 추앙받았지만 사무치게 그리워한 고향 땅은 다시 밟지 못하였고 죽어서도 한참을 지나서야 통영으로 돌아왔습니다. 백남주는 그보다 더 일찍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늘 새로운 것을 쫓아 여러 나라를 돌아다녔고 한국인이기보다 세계인으로 살았습니다. 마이애미에서 세상을 떠나 뉴욕에서 장례식을 치렀고 발할라의 켄시코 공동묘지에 묻혔습니다. 백남준이 뇌졸중으로 쓰러지기 전에 직접 서명하여 남긴 마지막 작품은 워싱턴 국립박물관이 소장하고 있습니다. 가로로 긴 대나무 막대에 소매를 벌려 걸어둔 살구색의 얇은 모시 두루마기 속에 컬러 모니터가 들어가 있는 이 작품에는 순 우리말 이름 엄마가 붙어 있습니다. 이 작품을 보노라면 조재훈의 시에 윤희상이 곡을 붙인 가곡 고풍 의상이 떠오르면서 마치 그 둘이 하나인 듯 가슴이 뭉클합니다.